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수임이라는 선교 단체의 대표이신 이명호 장로님 그리고 이사로 계시는 윤성만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파라과이, 미얀마 등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지 마을에 다니시며 복음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두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의 특별한 트레이너 합숙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9년의 사역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명호 장로님 대표님이시죠.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윤성만 집사님 자리에 계시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월 정도였죠, 집사님. 예, 함께 또 그때도 수임 사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출연해 주셨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뵙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장로님부터 간단히 또 본인 소개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저는 임영호 장로고요. 수임 선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다이아몬드 바러에 있는 글로벌 미션 처치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김지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만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만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양육훈련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1대1 제자훈련, 성경공부 리더로 섬기고 있고 또 순장으로 또 커피브레이크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패키징 머티리얼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만 집사님은 이제 평일에는 또 다른 패키지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고 우리 이명호 장로님도 주중에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죠? 농장을 하신다고요? 아보카도 농장. 네, 아보카도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그 농사짓는 일에 열중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아보카도 농장이 우리 선교회의 훈련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특별한 트레이너 합숙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보카도 농장에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게닉 아보카도도 함께 맛보면서 하는 건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세요. 네, 이번에 이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합숙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먼저 수임 선교 단체 뭐를 하는 곳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우리 윤성만 집사님께서 좀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수임은 Safe Water International 미션의 약자고요. 저희는 물을 중심으로 물에 집중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구제 활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반면에 저희는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역으로는 우물 파기, 그다음에 정수기 설치, 화장실 설치, 위생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농법을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임 선교에서 주요하게 하는 사역 5가지를 네.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우물 파기 사역, 네. 그다음에 정수기 제작 설치, 네. 그리고 공중 위생 교육과 자연 농법, 네. 그리고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까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돗물을 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몸으로 이렇게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선교를 다니시는 미얀마 카렌족에게는 좀 다른 이야기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좋은 곳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물이 좋은 곳이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만 틀면 언제든지 식수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들이 언제든지 공급이 되는데 네. 저희가 가는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요.
사실 미얀마라든가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담수라고 해서 물이 많은 곳이에요. 예, 비가 많이 와서 물은 많은 곳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한 지역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얀마는 태국, 라오스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렇게 들어봤고 네네. 또 태국 지도의 왼쪽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곳이 이제 미얀마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요. 네네. 카렌족은 좀 네. 생소하거든요. 네네. 어떤 족인가요? 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그리고 미얀마의 대표적인 이 주 국민들은 이제 미얀마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그 전에는 버마라는 나라였잖아요. 네네. 버마족이 대부분인 나라가 사실 그 미얀마예요. 그 버마족 외에 사실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수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또 포션이 높은 종족이 카렌 종족으로 대략 한 10% 정도 이 미얀마 국민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카렌 종족이고요. 주로 사는 지역은 태국 인근 국경 지역에 주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가 내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카렌족과 버마족 이 정규군 간의 전쟁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선교 갔을 때에도 멀리서는 사실 총성이 들리고 네. 실제로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카렌족 민간인들이 네. 그런 전쟁을 피해서 산간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태국과 미얀마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 국경을 넘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남미 쪽에서 그 많은 불체자들이 이제 넘어와서 하층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태국도 똑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고 있는 그 국경 지대의 산 속에 그렇죠. 살고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산 속에 네. 살면서 네네. 태국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대부분의 그 미얀마 사람 그러니까 카렌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환경적으로 그냥 상상을 해봐도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깊은 산골을 제가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정말 외진 산골에서 사는 거예요. 네. 전기는 들어오나요? 전기가 주로는 오는데요. 네네. 그렇게 원활하게 이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은 어느 집이나 가면 이제 아이패드라든가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이제 밥을 할 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석유 난로라든가 연탄불에 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전기밥솥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밥을 해요. 그리고 반찬들을 조리하는 것들도 그 나뭇가지로 이제 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그 가재도구 밑에 보면 그 끓음이 네. 다 있어서 굉장히 까맣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임 선교회에서 식수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 주러 갔을 때 보면 사용하고 있는 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오염된 정도가 있죠.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이 아주 없는 지역은 아닌데 마실 수 있는 물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산골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비가 와서 고여 있던 이제 옹달샘에 고여 있던 물들이 이렇게 좀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있어요. 그런 물들을 파이프를 설치해서 거주 지역까지 끌어와서 이제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물 처음 시작되는 곳을 가보면 뭐 개구리도 있고 올챙이도 있고 또 나뭇잎들도 막 덮여 있고 또 나뭇잎들이 물 속에 있으면서 썩기도 하고 동물의 배변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들이니까 사실 산 속에 있는 뭐 약수라든가 이런 정도의 좋은 물이 아니고 그냥 오염된
지역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네네. 이제 뭐 하루 이틀 안에 정수기 설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식수를 제공해 주러 가셨을 때 그거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알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현지인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그분들이 이제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사실 많은 지역 분들도 비슷한데 가장 기본적인 정수 방법은 물을 떠다가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제 침전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을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끓여서 먹고. 네. 저도 어렸을 때 물을 항상 끓여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다음 방법은 멕시코도 그랬었고 미얀마도 그렇고 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 물을 이제 사다가 마시는데 그 분들에게는 그 돈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대략 한 $10 한국 돈으로만 한 2, 3천 원 네. 정도거든요. 네, 네. 하루 일당이 이제 그 정도니까 그 일당으로 물값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먹거리도 부족하고 또 식수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의 지혜는 있으니까 산속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미얀마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쵸.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선교 지역을 방문하면 저희들을 환영하는 게 뭐 꼭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그분들에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그분들에게는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는 걸 어느 지역이나 환영하죠. 대환영해 주시네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런 열악한 지역에 트레이너로 훈련된 분들이 가셔서 정수기나 뭐 우물 파기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선교사 같은 분들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네네. 분들을 양성하는 훈련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목적 때문에 훈련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9월에 같은 훈련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10월, 12월, 3월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실제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롤 모델이네요. 이렇게 우리 윤성만 집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양성되면 정말 큰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장로님? 맞습니다. 네, 장로님 많이 다니시면서 지금 4년에 이 수임 단체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고 그 이후로 대표로 맡아서 이 사역을 쭉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번에 이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훈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한 가지의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윤성만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 어느 곳곳은 전부 다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툴을 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 다른 선교의 툴을 가지고 들어갔던 때보다 훨씬 주민들에게 그 웰컴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사실이 그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이렇게 뭐 공급하고 뭐 하고 한다는 이런 것들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베이직한 그런 knowledge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팁 하나만 얹어도 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2박 3일 훈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몇 가지의 팁을 얹혀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될 때 그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거의 다 이해하고
또 그거를 금방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에게 이 훈련에 좀 참석하셔가지고 그 2박 3일 훈련을 통해서 하나의 그 선교의 그 툴을 이퀄하신 다음에 함께 우리가 함께 가서 사역을 하면은 그 마을도 좋고 또 마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좋은 거는 우리 자신이 더 좋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역을 통해서 받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제가 참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이번 훈련 좀 많이 연락 오시고 많이 오셔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성의껏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현철 집사님께서도 네. 오셔서 이제 미얀마 다녀오신 그런 간증들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바로 이 수임 단체에서 함께 조인해서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예, 지난 9월에 저희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이번 3월에 이제 같이 다녀왔고요. 네, 장로님께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물을 들고 가기 때문에 선교제에서 이제 환영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미얀마와 태국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의 분들이 불교도예요. 예, 불교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교가 생활화돼 있는 그런 나라와 국민들인데 네, 저희가 방문했던 이제 그 카렌족도 대부분은 다 불교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크리스찬인 게 또 이제 카렌족의 이제 특징인데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네. 다 불상들이 있어요. 집 안에요. 네, 집 안에 불상이 있고 마을 주변에도 불상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알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선교의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물이 네, 또 물을 위에서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을 환영하는 거고요. 또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온 마을 분들이 다 동원이 돼서 네. 함께 일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불교도이고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함께 공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네, 그분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유대 관계가 생기거든요. 네. 그 유대 관계 속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는 거죠. 전략이 아주 확실하네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정수기 제작이나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주민분들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그쵸. 예. 저희가 그리고 꼭 리퀘스트하는 게 네, 최소 5명 이상은 도와줘야 된다. 마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함께 일하다 보면 정말 전우회처럼 끈끈한 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같이 땀 흘리고 네네네. 고생하고. 네.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있는데요. 일단 3월에 그 저희가 방문했던 레이파도 마을이라는 곳에 약간 처음에 제가 12월에도 갔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약간 껄렁껄렁해 보이셨던 분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이제 3월에 저희가 이제 리저버를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은 취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재도 부족하고 뭐 그러거든요. 또 이제 그게 여기서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없네 그럼 홈디포를 가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는 바로 옆에 홈디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난감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칼을 딱 꺼내더니 대나무를 막 잘라요. 대나무를요. 네. 그 주변엔 대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나무로 딱 틀을 만들더니 여기다 그냥 이제 콘크리트를 부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부으니까 실제로 그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남자고 여자고 다 칼을 차고 다녀요. 네. 이제 그 칼이 싸우는 용도가 아니고 네. 워낙 나무가 많고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수시로 대나무들을 잘라서 벽을 만들기도 하고 뭐 밑에 까는 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또는
컵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네. 이제 그런 생활 아이디어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들은 생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네.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네. 그러면서 같이 또 콘크리트를 만들고 비비고 하는 일들을 같이 이 육체적인 노동도 같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3월에 갔을 때는 이제 반가워서 더 열심히 잘 도와주셨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불교도예요. 네. 불교도인데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말도 어떤 경우에는 잘 안 통하기도 해요. 네. 손짓 발짓 하기도 하고 중간에 영어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을 전하기도 하고 네, 현지인 목사님. 현지 목사님 있고 네. 현지 크리스천 자매님이 있었어요. 네네. 그 자매님이 중간에 통역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2박 3일간 합숙 훈련을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아보카도 농장에서 함께 하신 트레이너 양성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아침마당 통해서 방송이 나갔을 때 그 방송을 듣고 멀리 시카고에서 한 또 성도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번에 2박 3일 훈련에 함께 조인하시게 됐다고요. 네.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기분 좋죠. 이러는 게 열매죠. 네.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두신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초대 메시지를 좀 남겨주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엄청스럽게 사랑합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2박 3일 합숙 훈련에 수임에서 시작하는 그 훈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믿음이 안 오시더라도 한번 와보세요.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발자국을 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이 사역도 훈련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시든지 잘 아시든지 일단 훈련에 오셔서 한 발자국만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I guarantee it. 여러분들이 그 하시고 싶은 이런 사역을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 윤성만 집사님 이번에 이제 2박 3일 합숙훈련 한다고 하셨는데요. 장소, 시간 또 뭐 레지스터 피는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2박 3일간 굳이 합숙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할 훈련은 우물 파는 거하고 우물파기. 정수기 제작하는 거하고 그 두 개를 목표로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는 우물 파는 장비를 직접 세우고 직접 훈련생들이 파 내려가 보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수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익히고 배운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그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네. 선생님은 누가 선생님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지도해 주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훈련 받으시고 해외에 같이 가셔서 사역하셨던 그러한 그 우리 그 수임의 그 간부들, 네. 그분들이 정수기와 그 다음에 우물 파는 그러한 훈련을 감당할 것입니다. 네. 실습하는 시간이 또 2박 3일 동안 있는 거죠. 네. 네. 그 그래. 훈련 장소는 네네. 우리 농장에 있는 폴브룩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우물을 파는 게 저희가 그냥 단지 삽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드릴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릴 머신을 설치하고 그 드릴 머신을 통해서 드릴 피트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드릴 머신의 조작법이라든지 또 드릴 머신을 작동할 때 함께 어떤 식으로 손발을 맞춰야 하는지,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있고 헬퍼가 있고 어시스턴트가 있고 이제 이런 각 포지션별로 네. 어떤 식으로 워킹을 해야만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작업들을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박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정수기 설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땡웨이 뭐 이 정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사서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정수기는 그런 정수기가 아니고 현지에서 주변에 있는 이 시설들이라든가 자연 물들을 통해서 정수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드럼 플라스틱 드럼통 그다음에 강가나 또는 산 지역에 있는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수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들고요. 그 자재들을 준비하고 자재들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드는 거죠. 네. 그 시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또 좋은지 또 현지인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코워크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2박 3일의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또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그 카렌족에게 네. 가서 한번 우물 파기와 정수기 설치를 해볼 수 있는 또 단기 선교의 기회도 주어지는 거죠. 네네. 저희가 지난 12월과 3월에 이제 미얀마 선교를 이제 다녀왔고요. 저희가 이번 이제 올해 두 번째 이제 미얀마 선교를 이제 계획 중인데 현지에 있는 목사님께 현지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은 아니고요. 이 카렌 목사님입니다. 그 네. 목사님께 저희가 다음 선교 준비를 위해서 리퀘스트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수임 선교단체의 대표이신 이명호 장로님 또 이사로 계시는 윤성만 집사님 모시고 2박 3일간의 합숙훈련 트레이너 양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